네, 출발 증권시장 2부도 활기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첫 순서는 동시효과 특징주 탑5 시간인데요. 메리츠증권증권, 현재 장재영 메리츠증권증권 장재영 연구원과 아펙스에셋 장봉수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과 함께 어떤 종목의 두각을 보일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위부터 확인하시죠. 대체 어디까지? 메디톡스 최순실이 발목 잡았다. 네, 전일 코스닥 지수가 조금 밀려났습니다. 그 안에서는 또 대형주들, 시총 상위 종목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는데요. 바이오제약, 또 엔터, 전반적으로 악재가 좀 짙어지면서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특히나 최순실 게이트 의혹에 둘러싸인 줄기세포 관련 종목들도 내리 하락했는데요. 그 안에서 또 살펴볼 종목이 메디톡스입니다. 메디톡스의 경우에는 지난 23일에 4%대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24일의 경우에는 8% 가깝게 밀려났습니다. 줄기세포 사업과 관련해서 연관 의혹이 커지자 메디톡스도 결국 장기 이평선을 따라서 간신히 유지하던 그 흐름이 급락세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거래일의 경우에는 32만 5,200원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결국 장 마감 부분에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역시나 8%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도 추가적인 하락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3.18%, 4% 가깝게 하락 출발 준비하고 있는데요. 장재영 연구원. 메디톡스, 현재 전반적인 제약 바이오주 안에서 또 대장주인 메디톡스 셀트리온의 부진함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타개를 해봐야 될지, 어떠한 지점까지 와야지 반등을 노려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최근 국내 시장이 정치적인 이슈로 다른 나라 지수들은 잘 오르는데 유독히 우리나라와 상해 지수, 아시아권만 못 오르는 추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환율 환경도 마찬가지고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좀 안 좋은 환경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흐름을 좀 살펴봤더니 외국인들은 오전에 잠시 매수세로 보여지는 듯 하다가 다시 오후에는 매도세, 잠시 반등했다 다시 주춤하는 모습 보여졌습니다. 대다수의 종목들이 하락 마감을 했고 그중엔 실적 기대감이 너무 빠르게 반영된 화장품주들이나 제약주들이 많은 하락을 보여줬는데요. 메디톡스도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이슈보다는 국내 시장의 유동성 리스크가 좀 더 크게 작용했다는 판단입니다. 오늘도 이제 금요일과 다음 주까지는 이런 혼조세가 나타날 것으로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메디톡스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보다는 시장 의견으로 대체를 하자면 시장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자는 전략. 이런 혼조세는 당분간 금리 인상 전까지는 지속될 것이라는 판단과 함께 좀 주의를 해서 접근을 하자는 멘트 드리겠습니다. 정치적인 이슈와 함께 유동성 리스크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가라앉은 상황이기 때문에 메디톡스의 당분간 하락까지도 염두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32만 6,200원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이어서 4위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수출길 NSV 3년간 1조 원 규모 독점 납품 계약. 세안 NSV가 중국 내 53만 개의 편의점과 마트를 운영 중인 중상 해민과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전일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현재 연 납품액이 최대 300억 원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우선 1차 계약 기간인 이 3년 동안 1조 원 규모의 중국 수출길이 열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도 29.9% 또 한 번 거래 제한폭까지 급등하면서 상승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데 NSV의 경우에는 차트 흐름 어땠을까요?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NSV는 거래가 재개된 당일의 경우에는 극심한 급등세가 나타나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큰 변동성 없이 길게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전일 이런 횡보장을 뚫을 수 있는 강한 상승 탄력을 가진 양봉을 기록하게 됐죠. 결국 상한가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NSV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다시 커질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봉수 연구원, NSV에 대해 그렇다면 현재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보유 전략, 또 신규 매수 전략까지도 가져가 봐도 좋을까요? 네, 일단 이 회사는 특징적인 게 배우 정준호 씨가
사내이사로 등록돼 있다는 게 이제 좀 특징적인데요. 이 회사는 기존의 경영권 문제인가 그리고 중국 면세점 사업 논란이 지속되다가 감사 의견 거절로 인해서 상폐 위기를 맞았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9월 6일 날 감사 의견 적정을 받으면서 어떤 상장 폐지 사유가 해소됨에 따라서 거래가 이제 재개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상장 폐지 위기가 있었던 종목이고 갓 이제 그것을 넘긴 회사기 때문에 재무 구조가 안 좋은 것은 당연하지만 여전히 이제 투자를 좀 꺼려지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이고요. 이 회사는 대주주 지분이 약 7.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기업을 이제 대주주 자체가 정상적으로 성장시킬 의지가 있다면 대주주 지분을 왜 늘리지 않을까에 대한 의문도 존재하기 때문에 약간은 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시가총액이 254억 원의 유통 주식수가 1,100만 주 정도인데 10%도 안 되는 43만 주 수준에서 일단 어제 상한가 진입했기 때문에 물량 확보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다고 느껴지고 기술적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은 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좀 기본적인 어떤 종목을 바라봤을 때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해야 될 수준의 어떤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은 낼 수 있지만 수익은 내더라도 단타성으로 이제 수익을 내기 좋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접근보다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접근 위주로 하셨으면 합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현재 투자보다는 투기 세력들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는 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까지 염두에 보시고요. 조심스럽게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3위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츠하이머 네이처셀 내 머릿속에 지우개. 바이오 기업 네이처셀이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알츠하이머 개선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라는 소식에 전일 제약 바이오주들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네이처셀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가지방 줄기세포 배양을 통해서 정맥에 반복 투여하는 알츠하이머 개선 치료제인데요. 현재 1상과 2상의 임상시험 계획이 승인된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한번 네이처셀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조금씩 저점을 낮춰가면서 우하향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3,420원까지, 30원까지 전일장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강한 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거래량도 대반 추가하고 급등으로 마감이 된 상황인데 네이처셀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도 14.79% 급등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지영 연구원. 바이오 제약에 대한 이 불안한 심리가 네이처셀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네, 먼저 이 회사가 지난해 4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150억 원의 유상 증자를 단행했습니다. 대규모 유증 덕분에 지난 2분기 말 기준으로 자본 잠식을 완전히 해소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이런 재무구조의 개선과 경영진들의 회사 부양 의지 등 같은 임상 소식까지 회사에는 좋은 영향을 끼칠 만한 사항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시장 상황이 좀 더 큰 리스크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좀 더 조심해서 접근하는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제약주들 중에서도 기대감에 밸류에이션을 고평가로 받았던 주식들은 실적이 그만큼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다시 하한가를 향해서 하락을 하는 등 전반적인 분위기는 고평가 주식들의 재평가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로 전일 상승세가 강했어서 추가 가능성은 있겠으나 또 일정이 미뤄지거나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 소식이나 실적이 추가로 나오지 않으면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염두에 두고 트레이딩 전략으로 다 주의해서 접근하자는 판단입니다. 네, 예전만큼 그렇게 기대감으로 강한 매수세를 펼치기엔 참 어려운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그리고 임상 1상과 2상의 승인이라는 점도 염두에 보시고요. 조금 더 조심스럽게 대응 전략도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2위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사태 관련 의혹 직격탄. 삼성그룹주 된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건과 관련해서 최순실 씨의 의혹이 불거지자 현재 삼성의 경우에는 그룹주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3번이나 당했는데요.
청와대 외압이 있었느냐, 특히나 국민연금이 이 둘 간의 합병에 있어서 찬성표를 던진 것이 외압 때문이었냐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가장 의혹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내리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전일장에서도 3.66% 밀려났습니다. 이외에도 삼성 SDI와 삼성중공업, 삼성 SDS,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대부분의 그룹주들이 파란불을 켰고요. 특히나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의 경우에는 삼성그룹주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심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 길을 펴지 못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봉수 연구원, 삼성그룹주의 당분간 하락은 계속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 보유 계신 분들이라면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예, 일단 뭐 이 삼성전자 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기되는 의혹에 관계없이 최근에 이제 박스권 흐름상에서 이제 상승 흐름을 보였고, SDI 같은 경우는 중국에 이제 수출하는 한국산 배터리 규제로 인한 영향으로 이제 하락을 한 것 같고요. 일단 삼성물산이 가장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직격탄을 맞으면서 약 3.6%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 중이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사실로 밝혀지게 된다면 이제 박 대통령과 삼성이 이제 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받게 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삼성물산과 국민연금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부분이 되는데요. 일단 이로 인해서 근데 삼성물산이 합병이 된 것 자체가 무산이 될 가능성은 과거 판례로 봤을 때는 좀 이제 가능성 자체는 적지 않나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 일단 범죄 사실이 확정이 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은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뭐 합병이 취소된다든지 아니면 뭐 자동으로 배상을 받는다든지 이런 일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앞으로 이런 일로 인해서 주주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줄줄이 이어져서 만약에 연결이 된다면 좀 이제 시끄러운 종목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사건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삼성 그룹 지배구조 개편이 이제 완료되기 전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되고요. 지금 만약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주주께서는 지금 어느 정도 손실폭이 크지 않는 선에서는 마이너스 5%폭 이내에서는 이제 잠시 현금화를 시켜놓고 이제 차후를 생각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신규 매수 자체는 좀 더 사건의 추이를 지켜본 이후에 접근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 잡음이 많기 때문에 지배구조 속도가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투자자들의 심리가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도 주가, 동시가 구간에서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룹주들이 많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의 빈자리, 최규선 회장 법정 구속에 썬코어 썬텍 폭락. 언젠간 이러한 악재가 터지지 않을까라는 불안한 종목이었죠. 바로 썬코어와 썬텍인데 최기선 대표가 법정 구속을 당했다는 소식이 하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되면서 징역 5년, 벌금 10억 원의 선고를 받았는데 주가의 경우에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급등과 급락이 이슈로 인해서 계속해서 번복해서 나왔던 종목입니다. 전일 경우에는 썬코어 3,280원까지 길게 밀려나는 모습이었고요. 결국 하한가까지 도달이 됐습니다. 썬텍 역시 피할 수 없는 하락이었겠죠. 썬텍도 결국 음봉 기록하며 2,250원까지 내려앉았는데요. 장지현 연구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라는 말이 이 종목을 향한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리스크 관리를 해봐야 될 시점이 필히 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먼저 지난 7월과 10월에도 저희 이제 특징주로 많이 언급이 됐던 종목인데요. 그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아무리 급등을 하여도 이런 회사는 보유자의 영역이었고 신규 진입은 자제, 그리고 만약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더라도 흑자로 전환되는지를 정말로 눈으로 확인하고 접근하자는 전략들의 이야기였는데요. 뭐 아랍왕자까지 만나는 대단한 사람이면 왜 이런 사건까지 개입이 됐는지 상식선에서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상황 같습니다. 좀 더 추가 하락이 크다는 관점에서 투자자회가 필요한 종목인데 지금이라도 그냥 현금화, 만약에 가지고 계시다면 현금화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도 23.32% 급락하고 있습니다. 썬코어는 2,510원까지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다시 오늘 동시효과 특징주 탑5를 살펴봤던 종목들의 동시효과 순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메디톡스가 여전히 2.59% 약세 출발을 준비하고 있고요. NSV는 전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급등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29.9% 거래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네이처셀 역시 이 FDA에 대한 승인 기대감이 10% 가깝게 현재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삼성그룹주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탐색 중인 가운데 파란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도 많이들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썬코어의 경우에도 27.44% 급락 출발을 준비 중에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동시효과 특징주 탑5였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할 종목 뭐가 있을까요? 장봉수 연구원 전해주시죠. 네, 일단 오늘은 기존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네이버와 카카오를 동시에 이제 좀 봐야 되는데요. 기존에도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이익 실현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모아 나가야 된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둘 다 이제 뭐 경쟁력은 충분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온라인상에서 검색 위주의 어떤 그런 시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모바일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하면서 이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모바일 기반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활 습관 자체를 많이 파악할 수가 있고 거기에 특화된 광고 시장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주가에는 많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많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봤을 때는 카카오를 조금 더 앞으로 미래 중장기적인 성장성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봐야 될 위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다 현재 주가에 대해서는 현재 구간에서 카카오가 0.99% 상승하고 있고요. 네이버도 0.25%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네이버는 현재 80만 4천 원까지 올랐는데요. 탄력도가 줄어들었다라는 점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네이버입니다. 네, 이 중에서 주목해봐야 될 종목들은 두산인프라코어와 파루라는 종목이고요. 좀 이제 보수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야 될 종목은 썬코어와 네이처셀과 같은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미국 이제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앞으로 전방산업 발달에 의해서 계속 꾸준히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요. 지금 단기적인 어떤 차익 실현에 의해서 주가는 떨어졌지만 지금 위치에서는 약 이제 지금 현재 주가가 얼마죠? 지금 현재 약간 8,100원인데 여기서 7,000원대 중반 정도까지는 분할 매수로 접근해도 이제 괜찮은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파루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테마주 성격으로 많이 흘렀던 종목인데 지금 자체는 회사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적으로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는 그에 비해서 많이 상승한 것이 없기 때문에 좀 중기적으로 보고 접근하셔도 괜찮은 종목이라 생각됩니다. 두산 인프라코어의 경우에는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인프라 투자에서 조금 더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라는 것 쪽에 건설주들 그리고 인프라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두산 인프라코어 7,000원 중반대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셔라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주가는 1.87%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SK컴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현재 구간에서는 9.63%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3,190원까지 터치를 하면서 18%의 급등까지 연출이 됐는데요. SK텔레콤의 100% 자회사 편입 소식에 급등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9%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SK컴즈, 장봉수 연구원. 이 종목 경우에는 SK텔레콤이 100%로 자회사로 편입이 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또 하나의 실탄을 좀 확보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떠한 대응 전략으로 맞서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지금 나온 뉴스상으로 보면 100% SK텔레콤의 자회사로 만들면서 이제 주당 2,814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주가가 그 가격에 의해서 상승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오늘은 이후에 이제 SK컴즈를 상장 폐지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종목 자체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좀 없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는 가격 자체를 쳐주는 가격 자체가 주당 2,814원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보다 높은 가격대에서 형성이 돼 있지만 지금이 이제 단기적인 반짝 상승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선에서는 어느 정도 처분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부분에서는 보유자분들이 조금씩 처분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하실 수 있다라면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주가는 9.44% 오른 2,955원을 터치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특징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환율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금일 달러원은 전일 종가인 1180.1원 대비 3.1원 하락한 1177원에 출발한 후 장 초반 달러지수 급등에 연동되어 전일 종가 수준까지 반등한 뒤 1180원을 중심으로 등락하는 중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미국 추수감사절 휴장을 맞이하며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축소, 숨을 고르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달러화는 휴장으로 인한 거래량 감소 속에 주요 통화 대비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유로화는 강달러의 약세를 이어갔으나 ECB 부총재가 이탈리아 국민투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히자 낙폭을 대부분 회복했고 영국 정부의 재정정책 기대에 강세를 보였던 파운드화도 강달러 부담에 재차 하락하며 보합권으로 마감했습니다. 일본 역시 지진 피해가 크지 않다는 보도와 피해 복구를 위해 일본 정부가 재정 정책을 확대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며 달러엔 환율이 113엔에 진입하는 등 8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 이후 재정 지출 확대로 인한 인플레이션 기대에 달러와 강세가 과열 양상을 띠면서 아시아 및 신흥국 통화가 큰 폭으로 절하되고 있습니다. 네, 인그루드랩이 오늘장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초가가 7.46%대 강세로 출발을 했고 현재 상승 탄력을 키워가면서 16.23%의 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3,250원까지 터치를 했는데 장봉수 연구원 조금 인그루드랩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전일은 또 20% 가깝게 급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네. 오늘은 과대낙폭에 따라서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방향성이 없이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한 생각이실까요? 네, 일단 이 종목은 기존에도 이제 제가 많이 언급을 드렸고 이제 관련주로도 많이 떴었는데 일단 이 회사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회사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저는 상장이 된 이후에 전 1년 정도는 시장의 평가를 어느 정도 받으면서 가격 형성되는 영역을 보고 접근해도 늦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회사 자체는 기존의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2007년에 엘리자베스 아덴이라는 브랜드로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 키엘이나 클리니크, 베네피트 등의 업체에 이제 화장품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봤을 때 이런 브랜드를 기존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브랜드들이 고가 라인보다는 중저가 라인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마진이 그렇게 클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국내 시장 화장품 업체 자체가 이제 시장이 많이 포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중국 시장이나 다른 나라 시장을 노려봐야지 이제 회사가
더더욱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인데 중국 자체가 지금 반한 감정에 어느 정도 휩싸여 있고 사드 배치와 관련된 문제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되면 이 회사도 과연 앞으로 성장 가도를 달려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어제 급락을 보였지만 어느 정도 오늘은 갭 상승을 보이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종목은 지금 현재는 어떤 기술적으로밖에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 12,200원, 12,000원 선이 깨지고 이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일단 현금화한 뒤후에 좀 지켜보셔도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 시점입니다. 아직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기 때문에 당분간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변동성이 클 것이다라고 예측해 주셨고요. 따라서 단기적으로 주가의 등락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장의 급락으로 인해 오늘은 급등하고 있는 인그루드랩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뉴욕과 또 유럽 증시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시장, 그 안에서 그나마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자면 어떤 것을 꼽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가장 이제 힘들지만 긍정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내려올 때까지는 내려왔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필요한 어떤 덕목은 인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이게 회복될지 안 될지는 모를 일이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참는 것만이 지금은 가장 현명하게 넘어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HTS 창을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각자 일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 결국 시장도 회복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요. 일단 지금은 환율 때문입니다. 이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다시 원달러 환율이 내려와야지만 또 시장도 상승할 수 있고 그리고 트럼프가 1월 20일 날 취임식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어떻게 또 발표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또 국내 정치 상황도 이제 다음 달 초에는 탄핵안을 이제 상정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증시를 힘들게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하나씩 해결되는 국면으로 접어 들어가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고 인내를 마음속에 새기시고 좀 참으셨으면 합니다. 네. 참을 인을 3번을 새기면 살인도 면한다고 하죠.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지만 긍정적인 점은 이제 빠질 대로 빠졌다. 다시 올라와 줄 것이다. 라고도 덧붙여주셨습니다. 투자자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두 분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